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신차죠.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시승 행사에 나와서 지금 제가 캐스퍼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캐스퍼가 출시된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사전 계약이 시작됐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던 차량이에요. 국내 경차 시장이 사실은 선택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뭐 해봤자 뭐 기아의 모닝이나 레이, 그리고 쉐보레 스파크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차량 정도에서 내가 만약에 경차를 산다면 그 세 모델 중에서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에 쏙 드는 모델은 없었어요. 저희 영상을 뭐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차박도 다니고 뭐 캠핑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뭔가 그 경차지만,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뭔가 와일드하거나 아니면은 적재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경차는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그런 니즈를 딱 채워줄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캐스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캐스퍼가 출시를 했을 때 당시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아마 눈여겨보셨을 것 같아요. 캐스퍼가 출시가 되면은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나올까. 실물로 보니까 캐스퍼 디자인이 꽤나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을 제껴두고 사실 차량을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아마 가격일 것 같아요. 사실 캐스퍼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것이다, 막 800만 원대에 나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면서 많은 분들이 캐스퍼를 구매를 염두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800만 원 정도에 나오면은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 가격이 공개되고 나서 야, 이 돈이면,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돈이면 사실 살 수 있는 차가 있긴 있죠. 뭐 아반떼라던가. 저는 뭐 캐스퍼하고 베뉴하고 좀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은 야, 이게 첫 차면은 캐스퍼를 첫 차로 살 바에 아반떼 깡통을 사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을 하고 있으니까 시승을 하고 있는 느낌까지 더불어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캐스퍼 노멀 모델이 아니라 1.0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캐스퍼는 1.0L 가솔린 터보, 거기다가 이제 4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돼서 최고 출력이 10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16.5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해줍니다. 캐스퍼의 무게가 1000kg 초반인 것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뭐 부족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실 주행 질감 같은 경우는 레이나 모닝에서 타던 것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뭐 이 엔진 회전 질감도 그렇고, 페달이나 뭐 스티어링 휠에 올라오는 진동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경차다, 딱 경차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정도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승차감인 것 같아요. 사실 레이를 제가 많이 타봤는데 레이를 타보면은 덜컹덜컹거리고, 특히나 2열에서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무리 살살 가속 방지턱을 넘어서도 이게 실내로 들어오는 진동은 억제를 하지 잘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캐스퍼는 뭐 사실 뭐 좋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러면은 뭐 세단만큼의 정숙성이냐 안락함이냐, 이건 또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뭐 스파크나 모닝, 레이, 그 세 개의 차종보다는 승차감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승차감은 그 세 개의 차종보다는 낫습니다. 뭐 공간에 대한 설명은 지금 제가 1열에 앉아 있으니까 먼저 1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간적인 측면은 레이랑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레이를 타보면은 되게 시원스럽게 공간이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1열 공간이 되게 넉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넉넉하다라는 그 의견은 그 경차라는 그 세그먼트 내에서 넉넉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세단, 중형 세단, 막 소나타 막 이 정도의 넉넉함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경차 중에서는 넉넉한 편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냥 세단 정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레이랑 거의 유사한 시트 포지션인 것 같은데, 다만 이 A필러가 직각으로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이 A필러와 이 본닛이 약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본닛 끝까지 이렇게 뻗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 1열 창문도 각진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SUV에 타고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들어요. 근데 시트 포지션 자체는
레이랑 유사한 형태다. 그리고 실내에서 1열에서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 계기판인 것 같아요. 이 계기판의 구성을 보면은 이게 풀 LED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이 조그만한 이 정보창만 LED고 나머지는 그냥 LCD로 그냥 이렇게 불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계기판 구성을 어디서 봤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아의 스포티지 그 기본형 모델에 들어가는 계기판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게 또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게 빨간색으로 테마가 변경이 되면서 뭔가 좀 더 고성능을 발휘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사실 소재 자체는 다 저렴저렴한 느낌이 납니다. 뭐 이런데 만져지는 플라스틱이나 우레탄들 만져보면은 다 딱딱하고 소리도 다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구성인데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들을 좀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되게 특이한 패턴을 기어노브 주변에도 마련해 줬는데 이런 구성들 때문에 이게 마냥 저렴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터 모니터 8인치짜리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저는 요거는 조금 아쉬운 구성이 아닌가. 이게 플로팅 타입으로 들어간 거 뭐 이런 구성이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캐스퍼는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차량들은 뭐 아반떼를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고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넣을 수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넣으면 이런 기본형 내비게이션은 빠지지만 대신에 이제 폰 커넥티드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 내비게이션 넣는 것보다 옵션가가 저렴하거든요. 캐스퍼가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포함되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송풍구 디자인은 저는 불만입니다. 이거는 약간 90년대 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이 살 많은 송풍구 이게 뭐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는 없지만 이게 좀 더 뭔가 이 차의 이미지에 맞게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 레이 같은 거를 타보면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해요. 핸드폰을 놓을 공간이라던가 지갑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데 캐스퍼는 아무래도 SUV 컨셉으로 디자인이 된 만큼 이 앞부분을 파서 이렇게 디자인한 차들이 꽤 많죠. 뭐 라브4나 뭐 예전에 이제 SUV들을 보면은 요런데 이렇게 파서 공간 디자인을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레이도 요쪽에는 조수석 앞쪽에는 파져 있지만 여기는 안 파져 있거든요. 근데 캐스퍼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 하단에도 공간을 파둬서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딱 얹어놓고 주행을 하게끔 만들어준 구성,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지갑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구성이 되게 칭찬할 만한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 아랫부분, 이 공조기 조작부 역시 뭐가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이 기어노브 같은 경우도 되게 귀여운 디자인인데 사실 조작감이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뭐 경차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경차가 굉장히 옵션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열선 시트는 뭐 레이는 2열에도 들어갔으니까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데 통풍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에 좋은 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전체적인 공간감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안전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차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아무래도 차가 작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불신? 그런 고정관념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캐스퍼에는 꽤나 많은 안전장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에어백인 것 같아요. 에어백이 7개가 들어가거든요. 7개가 어디 들어가냐 했더니 이제 운전석, 조수석 앞에서 이렇게 옛날부터 사용하던 방식이죠. 여기서 터지는 에어백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도 2개가 양쪽에 각각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 시트에서 나오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에서 나오는 에어백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서도 센터 에어백이 나와요. 이 센터 에어백이 왜 있으면 좋냐? 사실 경차는 딱 보면은 이 조수석하고 거리가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꽝 하고 박으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머리를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1차 상해 말고 2차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2차 상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경차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안전장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경차를 뛰어넘었다, 뭐 경차도 요 정도까지 올라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하는 그런 차량이 캐스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차량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2열 공간하고 차박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이 공간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캐스퍼의 2열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1열이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춰서 딱 세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 캐스퍼 2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른 경차들 같은 경우는 다 5인승 모델로 나와서 뒷자리에 3명이 타야 되는데, 이 캐스퍼 같은 경우는 4인승 모델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열에 2명, 2열에 2명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또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2열의 특징이 이 슬라이딩도 되고,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되고, 요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슬라이딩이 앞으로 8cm, 뒤로 8cm, 총 16cm가 움직이게 되고요. 이 리클라이닝의 범위 같은 경우도 이제 39도까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뒤로 누워보면은 엄청 많이 누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장이 179cm인데 제가 그냥 앉았을 때는 이제 머리가 조금 닿아요. 이 천장에 엉덩이를 기계까지 끝까지 딱 붙인 상태에서는 머리가 이렇게 닿기 때문에 약간은 리클라이닝을 해서 여기 파져 있는 공간에 머리를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뒷유리하고 머리가 굉장히 가깝네요. 이렇게 가까이 머리가 있는 차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앉으면 되고, 만약에 2열에 사람을 안 태운다 했을 때는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슬라이딩을 조금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릎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타협을 보고 이제 트렁크의 공간에 짐을 실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2열의 편의 장비라고 할 거는 이제 레이보다 좀 부족한 거는 이제 열선 시트, 열선 시트가 빠져 있는 거는 좀 아쉬운 구성인 것 같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뭐 이제 별도의 USB 포트는 이쪽에 하나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창문이 개방되는 범위가 이 끝에까지 완전히 다 내려가요. 레이 같은 경우는 창문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정도 한 10cm 가량 위로 더 올라오게 됐는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려가는 부분, 그 정도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손잡이가 없습니다. 도어 그립에 이제 천장에 그립이 없는데, 레이는 있는데 이 캐스퍼에는 없는, 요거는 좀 아쉬운 구성인 것 같고, 이게 사실 많이 쓰진 않지만 2열을 많이 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좀 만든 구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타보니까 이게 배뉴 정도의 2열 공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해줬으면은 뭐 이런 편의 장비, 뭐 팔걸이도 그렇고 좀 넣어줬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운 구성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트렁크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볼 텐데, 캐스퍼의 트렁크는 여는 버튼 여 밑에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죠. 이게 레이도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긴 하는데, 레이 같은 경우는 이 폭이 되게 좁거든요, 짐을 넣기에. 근데 이 폭이 좀 넓은 거는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 다만 좀 아쉬운 구성은 이 턱이 좀 높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넣고 뺄 때는 좀 힘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품목으로 여기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스토리지 박스를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공간이 싫고, 그리고 트렁크 지저분해지는 것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구매품을 구매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채우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레이에 있는 이 트렁크 등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손전등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캐스퍼가 뭔가 그 레저 활동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면 그런 거를 똑같이 넣어줬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이런 실내 트렁크 등을 넣어준 거. 네. 그리고 이 밑에도 이 펑크 수리킷하고 약간의 공간, 아마 여기는 이제 삼각대 같은 거 넣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조그맣죠,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짐을 좀 예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스토리지 박스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실 2열 폴딩, 네. 여기에 스토리지 박스를 구매하시면 높이가 맞고, 스토리지 박스가 없으면 차박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죠. 스토리지 박스 차박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1열도 폴딩, 1열도 이렇게 폴딩하고, 네, 운전석도 이런 식으로 폴딩을 했는데, 운전석을 앞으로 폴딩을 하실 때는 헤드레스트를 꼭 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되게 넓은 공간이 나오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는 네, 허리를 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여기다가 매트를 깐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누우면 네, 길이는 딱 맞아요. 길이는 딱 맞습니다. 이 발 공간이 이런 식으로 뜨긴 하지만 이 공간을 메꿀 스토리지 박스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 박스 이렇게 넣으시고, 제가 계속 박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박스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차박을 하시려는 분들한텐 거기 박스 구매하셔서 이렇게 넣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에어매트나 자축 매트 정도 까시면 꽤나 넉넉한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공간을 재려고 이 최신 장비 가져왔습니다. 이제 수평을 맞추고 공간을 저 앞에까지 대시보드까지 재면 210cm, 2.102m가 나오는데 성인 남성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폭 같은 것도 한번 재볼게요. 이쪽 끝에서 끝에까지 쟀을 때 1185, 118cm면은 두 명이 눕기에는 다소 조금 좁긴 하지만 그래도 눕지 못할 정도의 길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열 공간도 한번 재볼까요? 1열에 사람이 앉았다라는 가정하에 위 무릎에서부터 길이를 재보면 10cm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남죠. 그러니까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트에서부터 머리 공간까지 길이 90cm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또 재보면 네, 여기도 이제 한 90cm 정도. 그러니까 성인이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이 정도 나오는 게 딱 90cm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폭, 실내 폭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폭을 123cm 나왔죠? 그래서 실내적인 공간에서도 전혀 부족함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네, 다시 주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하고 차박 공간을 한번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꽤나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걸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옵션 구성에서 이 1열까지 풀플랫을 하려면 이제 뭔가 별도의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거나 혹은 트림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캐스퍼에 대해서 총평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가격적인 측면이 결코 싸다, 저렴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는 좀 아닙니다. 모든 옵션을 다 더했을 때 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코 저렴하다 라고는 설명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사에도 썼듯이 이 캐스퍼는 SUV를 지향하는 차량이고,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되게 혁신적인 모델? 뭐 혁신적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이제는 좀 더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도 좀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패키지예요. 만약에 주위에서 캐스퍼를 산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말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캐스퍼 절대 나쁘지 않은 차량이니까 주변에서 산다고 했을 때 막 만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캐스퍼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짧은 시간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제가 별도로 시승기를 작성을 할 거고, 그리고 캐스퍼 살만한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기사도 이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더 많은 정보를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사까지도 참고를 해서 캐스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카가이의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